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영모의고사 제2회, 다 풀어보셨죠? 예, 풀어보셨고, 그 41번 문제는 이제 오타가 있는 부분을 아마 공지해 놨을 겁니다. 공지 내용 보시고, 한번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1번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닌 거, 그래요. 뭐,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든지, 위임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거는 중요 부분일 수밖에 없죠.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지만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 이때는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든 자기 소유물이든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할 때까지만 소유권 확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었다. 아주 전형적으로 좀 잘 나오는 문제, 이렇게 암기식으로 던져주는 문제로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4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1번 답이 3번이고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내용 판례는 이건 이제 암기사항이에요. 이런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공무원 의 사직의 의사표시에서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자, 우리 107조에서 110조 사이에는요, 신분의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법상의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행위는 언제나 무효로 확정이 되지만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과 같은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유효로 확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직권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107조가 준용이 된다? 아닙니다. 107조 준용되지 않습니다.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준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유효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을과 약정을 했다.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이 병에게 줄 돈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런 주택을 여기다가 매도하면서 대금은 일로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제 법률 관계가 이걸 대가 관계라고 하고, 이걸 이제 보상 관계라고도 하고, 이걸 기본 관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기본, 이걸 뭐 계약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이행 관계다 또는 급부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이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 여기 중요한 관계입니다. 얘네들 갑하고 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거고, 갑하고 을에 의해서만 계약의 효력이 결정나는 것이고, 계약의 변경도 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상호 간에 나중에 청산의 문제도 얘네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여기는 계약과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여기는 이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병의 권리가 생기는 건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후에,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아니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면 병의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게 할 수 없어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게 무효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은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무효면 급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병에게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병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습니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입니다. 을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면 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을이 이쪽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서 여기 손해가 생기면, 권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권리 침해 받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4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기억하고 리을은 맞는 내용이고, 니은하고 디귿이 뭐가 틀렸나를 보겠습니다.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정당한 행위로서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이 되겠지만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고소 고발은 무효가 돼야 되겠죠. 반사회적 행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또 기망 있는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은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부정한 이익 취득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강박행위입니다.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거고, 또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 났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틀린 내용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을은 갑소유 주택을 매수했으나 주택을 이행받기 전에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주택이 전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행받기 전이니까 후발적 불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발적 불능이니까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갑은 이행 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아닙니다. 둘 다 면해야 되죠.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으니까 둘 다 이행의 의무는 면합니다. 다만 경제적 손실이 생겼는데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갑, 을 모두 이행의 의무를 면한다. 그렇죠? 간혹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에 이제 집합건물법입니다.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동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 한 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각 부분을 한 개의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건축주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건축주 의사에 따라서 각각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들도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한 동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지만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약정한 경우엔 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절대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 관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3번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보존 행위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과 공유물 반환 청구권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이 보존 행위는 지분권에 기해서가 아니라 보존 행위 자체로서 방해 배제 청구와 반환 청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공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보존 행위 자체로 청구하는 겁니다. 이쪽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4번에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의 소유권에 한정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법정 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규약상 대지, 이제 법정 대지는 집합 건물이 있는 한동 건물이 속하는 대지를 이걸 법정 대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멀리 있는 주차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있는 거. 이건 이제 규약상 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정 대지도 있지만 규약상 대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대지 사용권을 갖는 거죠. 대지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5번에 집합 건물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승계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대부분 판례가 이제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상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5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47번으로 가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보는데요. 이제 이것도 틀린 거니까 1, 2, 3, 4는 맞았고 5번에 뭐가 틀렸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장매매의 매도인이 전득자를 상대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엔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매매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가장매매 자체는 무효 아닙니까?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문제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제3자는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3자 선의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8번, 갑의 X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 갑은 그 토지를 병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고, 을은 건물을 정에게 양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자, 이거 하면서 머릿속에 상황을 그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8번 문제는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에게 소유권이 양도가 되고 정에게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전 소유자들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틀린 건데 우리 5번에 보시면 병이 정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할 때 그 비용은 쌍방이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가 아니라 비용은 이 사람이 부담해야 되죠. 침해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인용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비용은 여기서 부담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8번에는 답이 5번 상대방 침해자가 부담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점유자의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것을 증명한 때 적용이 됩니다.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되는 거죠. 원래 점유 계속의 추정은 이게 49번이죠. 49번에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인 경우에 여기도 각각 갑이 점유하고 있었으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중간에 을이 승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승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승계만 입증하면 되는 거죠. 요거만 입증을 하면 계속은 추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1번 그때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특별한 내용은 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거죠. 여기 이제 4개가 틀렸으니까 4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관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에서 전체 약관 중 일부가 무효라면 약관에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되죠.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되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고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하였으나 상대방이 회답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한다.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청약을 받았던 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답할 의무조차도 없다라고 하죠. 자, 10월 5일까지 서신으로 승낙 여부를 통지해달라는 내용을 한 청약에 대해서 통상 이틀 정도가 소요되는 승낙 편지를 10월 4일에 발신했대요. 그래서 10월 6일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연착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할 필요가 없죠.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만 연착 통지가 필요한데 이건 너무 늦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착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또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존재한 때죠.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한 사실행위가 있는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5번은 맞는 내용인데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 때는 나중에 행해진 청약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였죠.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임대인 갓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책임진다 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한 경우에 여기서 모든 경우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적용할 때 이때 해석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표시한 그대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2번에 갑의 대리인 을은 병과 병소유 주택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대리인이 했대죠. 그래서 52번에 보면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주택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시죠. 2번이 틀렸습니다. 을이 갑을 기망하여 을이 병을 기망하여 병으로부터 주택을 염가에 매수한 경우에 병은 갑이 그 강박 사실 또는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기망이냐 강박이냐 이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자 여기 사기 강박을 대리인이 했다는 거죠.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 행위를 했으면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죠. 갑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따질 필요 없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공유에 관한 설명. 이것도 한번 틀린 거라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 이럴 때는 전부 옳은 거였는데 여긴 또 전부 이제 틀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5번 지문에 일반 공유와 달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표상하는 공유 지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된 경우에 근저당권이 그 근저당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 할지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 즉 그 공유자 당사자가 아닌 외부에 있는 근저당권자나 기타 보증인들 사이에서는 이건 그냥 공유인 거죠. 그랬다가 분할이 되면, 즉 구분 소유 관계가 해소가 되면 그 물건의 수만큼 담보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54번도 이제 저당권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의변제한 경우에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의변제자에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소멸했다라고 해서 근저당권이 이에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의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55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찾아볼게요. 여기도 이제 3번에 한번 보시면 부동산에는 동법이 적용이 되지만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즉 선박이나 자동차, 공장, 재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등기 대상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다 가등기가 가능한 물건이면 다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56번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등기. 자, 우리 4번으로 가면 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갑명의의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을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가 격려되면 갑은 병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등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등기라고 합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력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가 격려되었다라고 할 때요, 갑은 을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거나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그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정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56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자,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해제권을 유보해 놓은 거라고, 즉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특약으로 정해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해제권을 유보해 놓은 게 계약금 계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이 될 때는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입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해제할 수 있는데, 자, 틀린 설명은 이제 3번에 보시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될 때는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을 때, 그때, 그러니까 원상회복할 거에 없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렇게 사유가 생기면 이렇게 돈 주고 서로 해제하자라고 특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도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 X를 을은 이를 병에게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등기는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 경료하기로 합의했다.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얘기죠. 자, 옳지 않은 건데 5번으로 한번 가시죠.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만일 을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것이고, 다만 B가 다시 X건물에 대한 점유를 C에게 이전하여 점유를 상실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B는 을이죠. 을이 그 점유를 병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를 이제 을로 보고 을이 다시 X건물에 대한 점유를 C에게 이전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라고 봐서 그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답은 이제 5번이죠. 네, 5번이 틀렸고요. 거기 B를 을로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간단하게. 자,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 인의 범위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 차임이 있는 경우에 월 차임에 1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 없습니다.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인 것이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참 많이 나오죠. 객관적인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일단은 존재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요건으로 여기서 표의자,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궁박했다든지 경솔했다든지 아니면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모두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한다.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요건도 필요한데 상대방은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거기 3번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그것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습니다. 추정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주장하는 자가 모두 다 입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뭐를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모두 다 입증해야
그래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추정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61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 요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